현직 여성 검사가 남성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현직 국회의원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죠. 본인이 이제 실명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폭로를 했고요.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랬는데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교일 의원이 뭐 해명을 이제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네, 설명 자료 한 번을 냈고 페이스북에 글을 2번 지금까지 올렸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고요. 네. 네, 사건의 발단은 29일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 10월 30일에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검사, 당시엔 법무부 핵심 간부였습니다. 네. 이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9일 폭로를 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폭로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네. 당시 서 검사의 글을 보면 안태근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성추행 사실이 보도될 경우에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가해 등을 우려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서 사과를 받는 선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과를 받기는커녕 연락도 받지 못했고 네. 그 뒤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사무감사에서 사건을 지적받고 경찰청장 경고를 받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제 사건을 알아본 결과 이 배후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고 안태근 검찰국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검찰국장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그때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이 나서서 이 사건을 덮었다는 걸 알게 됐다. 네. 그래서 이걸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최교일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최교일 의원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최교일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이 왜 거론된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처음에 보였어요. 네. 29일에 자유한국당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참석했을 때 최교일 의원을 뵀는데요. 당시 기자들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은 왜 내 실명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당시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이름이 나오느냐? 나는 사건 알지도 못하고 서지현 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건 내용도 몰랐고 무마하거나 덮은 일도 없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명백한 거짓말을 했죠. 나중에 거짓말로. 바로 이어서 임은정 검사가. 그렇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이제 도우려던 임은정 검사가 이제 도우려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어떤 한 검사장급 간부가 날 불러서 그걸 좀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마 한겨레 저희 이제 토요판과 인터뷰가 있었고 이번에 이게 이제 공개화가 되니까 그때 그 검사가 누구냐, 그 검사장급 인사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게 최교일 그렇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네. 그런데 이 최교일 의원은 본인의 이름이 그렇게 나온 것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불러서 자신을 방으로 불러서 어깨를 두들기며 이렇게 하면 추행이냐 격려지 이러면서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자꾸 들쑤시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임은정 검사가 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한겨레 확인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최 의원은 이 일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30일에 설명 자료를 냈어요. 임은정 검사가 글을 올린 건 29일이고요. 물론 실명을 까진 않았지만 30일에 설명 자료를 내고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29일 연찬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해명을 반복을 한 겁니다. 당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임한 시기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인데 알아보니까 이때 서지현 검사가 실제로 2011년 2월에 서울 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더라. 그런데 이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지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면서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임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안 보시고 한 것 같고 그러니까 1차 해명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한 거네요. 그리고 임 검사가 이제 최규일 검사장이 검사장급 인사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버려서 그 뒤로 전화기를 꼬셨어요.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후엔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믿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좀 정직했어야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건화하는 거를 좀 꺼렸기 때문에 덮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진짜 훌륭한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모든 국민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네. 근데 이분 처음부터 거짓말했고요. 지금도 그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 들긴 해요. 30일에 이제 어쨌든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는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예, 직접 붙잡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네. 30일에 거의 내내 숨바꼭질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한겨레 단독 보도로 네. 이문정 검사가 최규일 검사 당시 검사가 맞다, 네. 검찰국장이 맞다고 보도를 하면서 모든 기자들이 다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그날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본회의가 2번이나 그 뒤에도 열렸는데도 총 2번 열렸는데도 아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네. 당사엔 나타났죠. 그게 의원회관 문도 다 잠궈둔 상태였는데 네, 네. 31일 최고위? 31일. 네, 31일 최고위에 당사에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네. 기자들이 아주 부랴부랴 쫓아갔습니다. 당사에 왜 나타난 거죠? 그 당시 11시에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는데 네, 네. 비공개 최고위에 그 법률지원 단장이자 당헌 당규 개정 TF 팀장으로서 보고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최고위원들에게. 그래서 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뭐가 지나갔냐 수준으로 휙 들어가 버렸대요. 비공개 최고회의니까 뒤늦게 또 기자들이 알았겠네요. 몇 명 기자들은 복도를 지키고 있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네. 저는 회의실도 살짝 둘러볼 거면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출입이 금지된 복도에서 이렇게 화장실로 살짝 들어가면서 보고 네. 들어갔는데 그 뒤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뒤에. 그때 두 명의 기자들이 목격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친 듯이 빠르게 슉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차마 잡질 못했다고. 그 전화하는 사람 붙잡고 근데 전화기 꺼져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통화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미스터리지만. 페이크였지. 그래서 그 두 명이 엄청 반성을 하면서 정말 잘못했다. 저 회의 끝나고서는 회의 끝나고서 그래서 잡으려고. 끝나고는 사진이 찍혔죠. 홍준표 대표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취재 기자는 아무도 취재 기자 없었습니다. 사진 없었습니다. 기자만.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이 이미 나왔는 줄 알고 기자들은 이제 철수를 한 상태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식사를 몰래. 하고 있었고 네. 그 식사 시간을 틈타 가지고 네. 휘리릭 빠져나와서 네. 그냥 사진만 찍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들어갔더니 안 보여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먼저 나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다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갔을까? 몰래 먼저 나갔나? 이러고 있었는데 당대표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실 문만 빼고는 다 열어봤거든요, 기자들이. 당대표실에 사실상 숨어 있다가. 그런데 모 의원이 당대표실에서 나오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가슴에 담았습니다. 네. 꼭 저 이름 올려놓으세요.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건 당시에는 이제 안택은 검사가 가해자, 또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였죠. 그런데 8년이 지나서야 미국의 이제 미투 열풍이 불면서 서지현 검사가 용기를 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서지현 검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말을 잘 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가해자나 이 사건을 덮은 최규일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비난하지 마라. 내가 8년 동안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뭔지, 왜 내가 이 말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최규일 의원은 아니 당사자가 그때 사건화하지 말라 그래서 북부지검 안에서 덮은 건데 날 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 그 부끄러운 얘기죠. 이건 검찰 조직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당사자를 설득해서라도 북부지검 검사장이나 차장들이 이걸 사건화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명백한 현행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단순한 직장의 성희롱이 아니고요. 또 이게 어떤 갑을관계,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부하관계, 권력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서지현 검사가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검찰은 난리가 났겠죠. 뭐 몇 사람 징계받고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서지현 검사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검찰 안에서 엄청난 왕따가 돼서
검사를 관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그 중에서도 좀 마초 문화가 강한 상명하복과 뭐 이런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문화,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또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번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규일 의원이 오늘 오전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네, 북부지검 안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뭐 뉴스 보도를 통해 보고 알았다. 네. 근데 북부지검 검사장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게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닌가요? 북부지검 차장, 북부지검 부장 또 북부지검 담당 부장이 다 알았을 정도면은 당연히 검찰국장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네. 당시 그 관계자들, 당시 간부로 있던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법무부에 보고하는 선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넘기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그걸 보고를 안 하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책임이 다 북부지검 선에서 이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당연히 법무부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국장이 그걸 이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거기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호통을 쳤다고 했는데. 네. 자기는 평소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호통을 쳤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2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난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적 문제라는 건데 이거 사적 문제인가요? 사적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잘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페이스북에 띄운 글은 북부지검의 차장검사, 검사장까지 다 보고를 받았는데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든 여튼 나는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명예훼손 얘기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 아닌가요? 일단 사실관계도 다르고요. 그럼 그 당시 북부지검 검사장, 차장 이 선에서 책임져라. 난 잘 모른다.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명예훼손이다. 이게 올바른 어떤 검찰 선배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적으로 맞는 태도인가요?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법률적 책임 질 건 져야 되고요. 또 어떤 도덕적 책임도 굉장히 엄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사적 문제인데 왜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들쑤시고 다니냐 이렇게 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잘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말로 그게 사실로 확인됐을 때, 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뭐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제 장치를 하나 깔고 가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법률적으로 애매한 발언이 많더라고요. 매우 법률적으로 머리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나온 발언들인 뭐 거죠.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으니까 밝혀질 것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본인이 지금 진상조사에 응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네. 참 대단하다. 역시 검찰은 아무도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규일 의원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법률 무슨 단장을 맡고 있다고요? 법률 단장을 맡고 있고 뭐 지금 한참 사법개혁 특위라든지 정치개혁 특위 쪽으로 해서 헌법 개헌 특위 같은 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셨거든요. 지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1962년생이고 경북 영주 출생, 경북고 고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25기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두각을 드러냈던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고 합니다. TK 라인으로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고 또 가장 유명해진 이름을 알린 사건이 바로 정현주 전 KBS 사장과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2008년, 2009년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광우병 집회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공격에 힘을 많이 가하던 사정 라인을 총동하던 바로 그런 때였고요. 그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터 헐값 매임 사건 때 감찰 사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내곡동 기소 안 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TKK 대구 경북 고려대 라인의 대표 주자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의원으로서는 이제 영주 지역 의원으로서 쉽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 김태규 기자가 직접 접촉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명박 정권의 이제 중후반기에 검찰 출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인 최교일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있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내곡동 사건 수사도 있었고요. 그 내곡동 사건 관련해서 당시 이제 배임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을 비율을 이제 장난을 쳐가지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자기 분담금을 낮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 배임죄를 적용하게 되면 그 이익의 귀속자가 이명박 일가가 되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그 얘기를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요? 예, 제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서 밥을 먹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먼저 본인이 말실수를 한 거고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요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건 기사를 써야겠다 해서 그때 한번 이제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TKK 라인, 그러니까 TK에다가 고려대까지 겹쳐져서 그게 이명박 정권 검찰 라인에서는 최고의 이제 성골이었거든요. 지역적인 수혜를 입고 그리고 상당히 결기가 있거나 강골 뭐 이런 검사가 아니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정권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소신이 있어서 사건 처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나중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정현주 KBS 전 사장 또 MBC PD 수첩 기소, 이건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무리한 기소다. 절대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강했는데 이분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기소했다가 이 검찰은 역시 정권의 그 개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고대는 이제 대학이기 때문에 고대 출신들이 뭐 좀 튼튼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니까 고대 출신을 조금 잘 봐줬을 것이다. 그냥 이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른바 TK 검사는 좀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민정당에서 군인들이 정권 요직을 많이 차지하다가 노태우 정부에서 민간인으로 대체가 돼요. 그 자리를 검사 출신들이 대거 밀고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박철원 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인척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해창 비서실장, 뭐 서동건 안기부장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정권 내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민자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이 정당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희태, 안상수, 뭐 홍준표, 지금 홍준표 대표가 두 번째 하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그 검사 출신 당 대표고요. 일단 강재섭 의원도 있네요. 강재섭 대표도 했죠. 또 심지어 검찰총장을 한 사람들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들어갑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뭐 김기춘, 또 김도원 이런 검찰총장 출신들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뭐 민자당, 한나라당을 심지어 뭐 검사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검찰하고 굉장히 밀접한 정당이 됐고, 그 어떤 가장 그 정점에 있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TK들 계산으로서는 15년을 권력에서 소외됐다. 뭐 자기들 표현은 굶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15년이냐 그랬더니 김영삼 5년,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우리가 권력에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좀 다시 좀 요직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TK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최교일 그 당시 검사가 이제 돌아온 TK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그 TK 검찰 라인이 김경환 장관, 법무장관, 권재진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TK의 이제 서울대인데 최교일 의원은 TK의 고려대까지 돼가지고 뭐 정말로 그분들만큼이나 훨씬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 좀 재밌는 얘기는 이분이 경북 영주에서
출마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결국 거기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제 공천만 받으면 이제 배지를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누가 또 노렸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같은 그 영주 중학교인가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도 그 공천을 노렸는데 결국 이제 최교일 변호사가 공천을 이제 땄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지역구에선 평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강골 검사 뭐 이런 사람이 막 뻣뻣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지역구에서 보면 저 사람 검사 출신이라는데 사람이 되게 괜찮네 뭐 이런 그 평가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역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DK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요. 노태우 정부 때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검찰 인사를 했는데 대검의 그 선임 과장들하고 서울지검의 각 부문의 그 수석부장들, 특수일부장, 형사일부장, 공안일부장, 뭐 강력부장 이걸 전부 경북고를 나온 분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네. 한꺼번에. 그래서 1990년 11월 달 인사였는데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의 사회면 머리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검찰 요직 또 TK 독식 이런 기사가 나갈 정도로 아주 극심했고요. 이 기사 때문에 이른바 이제 경북고 나온 검사들이 좀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너무 심했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인사 때부터 조금 뭐 이른바 서울의 경기 서울 경북고 나온 사람들 또 호남 명문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약간 대접을 하기 시작했고 아무튼 이랬던 TK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최교일 검사장처럼 돌아온 TK를 했고요. 이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실제로 뭐 검찰뿐만 아니고 정권 내부에서 이른바 TK 출신들이 요직을 거의 다 차지했었죠. 지금 탄핵과 함께 TK 시대가 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 조직이 이제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 어쨌든 그런 어떤 폐쇄적인 검찰 조직의 문제가 또 그 한 단면이 이제 드러난 것일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성추행 요 폭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엄정한 조사와 처리를 촉구를 했고 주문을 했고 민주당도 검찰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도 백장미를 들어보이며 대표 어제 연설에 원내 나와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백장미가 성폭력에 반대하는 미투 캠페인의 일환으로 할리우드 배우들이 가슴에 달고 나왔던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사실 하루 동안 논평을 내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가 이 백장미를 들고 나온 사건 이후에 비로소 비판을 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서지현 검사의 눈물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구두 논평을 냈습니다. 서 검사의 눈물을 우리 정치권에서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자체 조사가 이루어질 거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거다. 그리고 조사가 되기 전에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서 검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신보라 대변인이 11시 30분께 그날 11시 30분께 최고위가 열리고 있던 도중에도 논평을 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검찰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물타기네요. 네, 지난 국정감사 때 공직사회 전반의 성범죄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 이 계기로 공직사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서 공무원 사회의 이런 문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크게 나갔습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정작 당 차원의 자체 조사는 지금 하지도 않겠다는 분들이 지금 어디서 공직사회 전반까지 얘기하시는지 좀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이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곤혹스럽겠죠.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안태근 검사가 아니고 최교일 의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곤혹스러울 테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 실제로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당대표부터 검사 출신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부터. 그래서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태도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분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잘못 건드리면 혹시 대구 경북 TK에서 이번 지방선거 마지막 그 보루 여길 딛고 이제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TK 민심이 혹시 다칠까봐 이건 이제 방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또 그 여성 유권자와 우리 같이 지내고 있는 모든 남성 유권자, 그렇게 따지면 100%입니다. 이 100% 유권자의 민심을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홍준표 대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막 화를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백장미 들고 나왔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나 잘못했죠. 여성위원장이 지금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인데 김순례 의원? 네, 전화를 계속 했는데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아마 답변하기가 난감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곤혹스러워하면서 지금 소나기만 좀 피해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더 웃긴 건 여성 만세라는 타이틀로 지금 여성 뭐 전당대회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2월 6일에. 포스터가 붙어 있죠. 네, 당사에 다 지금 층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에 절반을 여성에게 주기로 우리가 한 거는 그만큼 여성 정치인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젠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원을 시킨 겁니다. 그분들 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그래도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럴까요? 예, 어쨌든 이번 그 성추행 사건 폭로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이제 더욱 기대는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뭐 국회 사개특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 움직임에 좀 탄력이 붙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검찰의 어떤 조직의 문제 이런 거 이제 덮었다는 거, 이 조직이 병든 조직입니다. 네. 또 검찰의 문화 자체가 엄청난 마초 문화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요. 마초 문화는 상명하복을 특징으로 합니다. 윗사람한테 아랫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남녀 문제하고 어떤 장하 권력 관계하고 얽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로서는 좀 개혁으로 좀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요. 오늘 아침자 동아일보에 최재경 전에 검찰 지낸 분이죠. 최재경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어요. 성추행 진상규명, 검찰의 퇴로나 우회로는 없다. 저는 이 제목이 맞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정면으로 대응해서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지금부터 이제 지켜볼 것 같고요. 사개특위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감싸기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론에서 태클을 걸 가능성은 있는데 사개특위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쪽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개특위 라인업은 어떻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강성 의원들로 짜여져 있지 않나요? 일단 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간사를 박범계 의원, 또 이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법조인이죠.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이제 듣기로는 굉장히 강성이고 말빨이 세신 분들로만 꽉꽉 채워놨다고. 장제원, 이은재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건 지금 이은재 의원도 여성이시고요. 이런 사건에서 목소리 그렇게 높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법조인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워낙 좀 약간 막무가내로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한 거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의사 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잡아줬거든요. 방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개특위가 지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성호 위원장한테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변모하는 검찰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논할 때마다 든 생각이 이게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제도의 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또 근데 개인이 조직을 이기긴 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성추행 사건도 자정 능력으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엔 꼭 합시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